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주차 2교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문제 분석 2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사회문제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일부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회문제의 이해를 위한 이론과 해결을 위하여 단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문제 분석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이번 1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 시간에는 요거의 분석 방법과 3.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 네 번째, 사회문제의 이해를 위한 이론, 다섯 번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등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생각해 봅시다의 코너입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자는 어떠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듣는 것은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각자 편한 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거두었다가 다음에 나오는 화면과 한번 생각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잠시 생각합시다. 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을 주도하여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 행동의 중심이다. 이랬다 결론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함과 동시에 항상 변화하는 체계를 받아들이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좀 비슷한가요? 네, 그럼 다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사회문제 분석 방법 중에서 두 번째로 요크의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10가지 차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첫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예, 요크는 이 사회 분석 방법을 전부 다 의문형 질문으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하면 빈곤, 실업, 노인차별, 이혼, 아동학대, 성차별,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에서 바람직한 못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묻고 있는데요. 답변적으로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접근할 만큼 지역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것이 사회문제 분석 방법의 두 번째인데요. 예를 든다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실직자 가정의 아동들의 방임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예시의 아동들이
일반 아동보다 비율적으로 더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누가 그 문제로부터 이득을 얻는가? 문제로부터 고통받는 집단과 문제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적으로는 사회 문제는 그 문제로부터 고통을 받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사람과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한 이치죠. 자, 네 번째로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였는가?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회 문제 규정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문제로 규정하였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문제 분석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아동학대나 방임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치료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으며 아동학대나 방임의 사회 문제도 대상자들은 문제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가? 이것은 외부 전문가나 일반인들이 규정하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시로는 문제를 갖고 당사자는 그 문제를 사회 문제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문제 또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정신질환의 원인에 대했습니다. 여기서 답변으로는 정신질환의 원인을 1차적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에 두느냐 또는 생물학적 요인에 두느냐에 따라 심리사회치료 또는 약물치료는 접근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요인에 따라서 심리치료를 하든 또는 약물치료를 하든지 이런 문제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 문제를 다루는 현재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회문제 분석 방법을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변적으로는 이 질문은 현존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 또는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재 고려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상대적인 강약점을 파악합니다. 여덟 번째, 이 프로그램들을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답변으로는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며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안은 있는가 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프로그램 지속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사회 변화의 목표는 무엇인가? 얼마만큼의 사회 문제를 해결 또는 변화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 방법입니다. 예를 든다면 실업 문제의 해결은 실업 수준이 몇 프로로 내려가야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가? 답변으로는 사회의 어떤 측면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실업 문제는 지금 현재 실업 문제가 5%라면 2% 정도로 내려가야 해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에서 2%에 내려가야만이 해결됐다 하는 그런 질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요.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 방법으로 분석 방법을 취했습니다. 자,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 앞의 질문들, 즉 1번부터 9번까지의 질문들은 즉 누가 문제로 고통을 받고 또는 누가 이득을 보면
누가 문제로 규정하지 않으면 누가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을 종합적인 질문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문제의 분석 방법 중에서 세 번째로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규정한 것과 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문헌검토 등의 자료 검색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은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나 사회의 클라이언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고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각종 문헌들을 검색하고 이 검색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여 이를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신덕상 외에는 사회 문제 분석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인과적인 분석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문제의 원인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가 아닌 복수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 분석을 할 때 문제 원인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로부터 분석을 해야 되고 원인이 하나보다는 여러 개로 복합적으로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공감과 감정이입, 수용 등의 자세로 그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서비스 이용자 외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회복지사가 사회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같은 생각을 공감을 하고 감정도 같이 이입돼 나누고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내는 그러한 관계의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는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교재 5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사회문제를 사실은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단과 분류는 가급적 피합니다. 이 말은 설명하면 진단은 효율성이 높지만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한 접근이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이언트 체계를 하나의 표적으로서 집단적인 진단과 분류보다는 클라이언트 자체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체계를 하나의 표적으로 보고 그 개별적 존재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든지 클라이언트 자체를 인식을 해야지 그것을 진단한다든가 분류하는 것은 가급적 피한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 폐쇄형보다는 개방형의 문제 정의를 선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클라이언트와 함께 정의해 나갈 수 있는 문제인식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개별적인 클라이언트들의 응답자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와 같이 해결해 나가고 문제점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 과정에 즉 공감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 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으로 세 번째로 통합적인 사고에 의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민감성을 활용하여 자료 수집과 이에 따른 정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주위의 지역사회나 인근에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민감성을 가지고 돌아보고 또한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하여 그 자료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고 어떠한 정보를 주는지를 항상 파악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감정과 자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으로 강점과 자원이 인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정보를 선별 수집하여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는 각 개인 차이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독특한 강점들을 가지고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적합한 정보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시킨다든지 또는 이러한 정보와 자원들을 선별 수집하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문제 분석을 하는데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 문제의 이해를 위한 이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학년이나 저학년 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교과목에서 소개되는 다 이론들입니다. 우선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이론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의식 세계가 있고 의식과 무의식 세계인 전의식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무의식 세계가 있는 그러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피아제의 인지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은 아동의 발달 과정을 넓은 관점으로 아동의 이해를 넓히는데 필요한 인지 이론들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 이론은 인간의 행동 대상으로 실증적인 이론을 추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 개를 이용한 조건 반사를 실험한 그런 것들을 행동 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학습 이론인데요. 스킨의 행동주의적 합성 이론이 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 행동이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작용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하는 이론들입니다. 마지막은 생태 체계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인간과 생태의 체계 간의 역학적인 관계를科学적으로 연구하는 이론들인데요. 사람은 주위 환경, 생태 체계관들에게서 서로 긍정적이고 역동적으로 관계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간의 역학적인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회문제 이론을 위한 이론 중에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병리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요. 사회 해체적인 관점이 하나 있고 가치 갈등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사회 병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가 약간
병들어 있는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점으로 보는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이고요. 사회 해체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사회의 공동체가 해체될 정도로 우려되는 그러한 관계들을 관점으로 보는 것을 사회 해체적 관점이라 합니다. 가치 갈등적 관점은 서로 간의 가치관이 다른 사회 조직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 문제들을, 즉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 갈등적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단락이군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로 다음 5가지가 순서적으로 해결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는 다음의 과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문제로 정의하기,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사회 문제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는 것은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사회 문제로 규정이 되고 나서 사회 문제로 건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를 공식화해서 여론을 끌어낸다든지 사회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해서 문제를 공식화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좀 더 나아가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사회적 현실이 있는지를 똑바른 인식으로 가져야만이 문제 해결에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문제가 되고 나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가는 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5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문제로 정의하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 사회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사회 문제 요소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제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선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각종 자료와 각종 문헌들을 뒤져서 각종 인터뷰를 한다든지 사회 문제를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문제 요소들이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것은 어느 한 계층에 해당된다든지 어느 한 취약층에 해당된다든지 또 어느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해당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사회분석 틀로는 태보와 파이네칸, 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회문제 분석 틀을 이용해서 이 문제들을 봐야 되고, 또 요크의 사회문제 분석 틀을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크의 사회문제 분석들은 10가지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재 55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출발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 문제의 건설입니다. 이 말은 문제에 개입하기에 앞서 조건이 문제로서 정의되도록 요구하게 되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회 문제의 공식화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화시키는 것이죠. 사회 문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사회 문제의 공식화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문제가 있는 존재에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문제가 존재해 있는 지역 또는 사회 또는 세계의 개념화를 통해 특정 지역의 문화적 정황을
이해하고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계층, 예를 들면 빈민들이나 소외받는 또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회적 계층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세계의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이러한 그 사회 안에, 이러한 지역이나 사회, 세계 안에 어떤 계층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포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사회의 특색을 알아서 나름대로의 문제에 해결하는 방식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감정,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요. 프로그램 기획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과 도시에 항상 변화하는 체계를 받아들이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잠시 생각합시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려면 프로그램 기획가들은 이런 문제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조사 방법이라든지 해결 방법으로 만들어 오고 알아낸 문제들을 행동함과 동시에 항상 이것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체계로 만들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는 제3장 사회문제 분석에 대해서 앞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 시간에 배울 때 사회문제를 규정하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문제의 정의를 내리고 또 그러한 사회문제의 특성이 무엇이 있고 그런 사회문제의 유형들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사회문제의 분석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태보와 파이네 간의 사회문제 분석틀을 봤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문제, 사회문제라면 그리고 개인에 대한 문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사회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또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크의 사회문제 분석틀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주로 10가지 차원에서 물음의 식으로 사회 분석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회문제 분석을 위한 지침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진단과 분류는 가급적 피한다 외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회문제의 이해를 위한 이론들이 어떤지 간략하게 보았는데요. 정신분석 이론 등 사회문제의 이해를 위한 이론들을 점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3개 정도로 봤는데요. 맨 마지막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 따라 일을 진행하게 하도록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거의 수업을 다 했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은 제4장 욕구조사부터 하겠습니다. 그것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강분명하게 조사하는 방법이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로 구분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걸 배워서 그 조사 속에서 주는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는, 즉 정보를 그 연구 속에서 찾아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사회 문제 분석 방법을 배우는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